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어릴 때 저는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잘해주셨지만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행성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님이 저를 맡아 키우시게 되셨어요. 철이 들면서 저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나 엄마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분 왜 헤어지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살다 보면 힘들어서 헤어진 거지. 널 버린 사람들이야. 그렇게만 알아. 다시는 네 애미애비 얘기 나한테 꺼내지도 말어. 할머니, 나 우리 부모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부모 될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마. 소식 끊긴 지도 한참 돼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나도 몰라. 할머니는 부모님 얘기만 꺼내시면 역정을 내셨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무셨어요. 원래 할머니 집안은 땅과 건물이 있는 알부자였는데 외동아들인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조차 없어서 월세 30에 단칸방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돈 버는 일을 안 해본 할머니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효정아, 할머니 지금 새벽 시장에 가니까 좀 자다 일어나서 밥상에 아침 차려놓은 거 먹고 학교 가. 네, 할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뭐냐, 너도 길 건널 때 항상 차 조심해야 돼. 7살 때까지는 할머니 장사할 때 같이 따라가서 하루 종일 같이 옆에 있었지만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 혼자 등교 준비를 하고 할머니 힘드시니까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우산 없는데 어떡하지? 효정아, 너 우산 없어? 엄마한테 우산 가지고 오라고 전화해. 나 엄마 안 계셔. 너 엄마 없어? 그럼 아빠랑 사는 거야? 아니, 두 분 이혼하셔서 지금 할머니랑 살아. 할머니 장사하셔서 우산 가지고 못 오셔. 몰랐어. 엄마 아빠 안 계셨구나. 효정아, 우리 엄마 우산 가지고 오셔서 나 먼저 갈게. 내일 보자.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딸 미안. 엄마가 우리 딸 주려고 간식 만들다가 좀 늦었어. 우리 얼른 가서 김치전 먹자. 진짜 맛있어. 친구 엄마를 보니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습니다. 내가 비 맞을까봐 걱정하고 비 오면 우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엄마가 왜 저한테는 없는 걸까요? 저를 한 번도 안 찾는 엄마 아빠를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짐이 된 건지 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버리고 갔는지 저에겐 평생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책가방으로 머리를 감싸고 최대한 비를 안 맞으려고 뛰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우산을 들고 할머니가 장사하시는 전철역으로 갔습니다. 저만 치서 할머니를 부르려는 순간 할머니, 전철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안 하신다고 저와 약속해놓고 또 오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나 지금 바로 치울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얼른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할머니는 부랴부랴 팔던 채소들을 비닐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안 하고 웃으며 할머니, 저 왔어요.
밖에 비 와서 우산 가지고 왔어요. 아유, 그래. 효정이 왔구나. 아, 이런 것도 챙기고 우리 효정이 기특하네. 오늘 손님이 없어서 일찍 파전 가려고. 지금 같이 집에 가면 되겠다. 끌차에 채소들을 싣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길거리에서 언제까지 장사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 내가 크면 빨리 돈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줄게요. 이렇게 힘들게 장사 안 하셔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 될 거예요. 아휴, 그래? 효정이 부자 되면 할머니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겠네. 할머니는 그냥 우리 손녀 부모 없다고 기죽지 말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르면 그걸로 좋게. 장사는 점점 안 돼서 채소 판 돈으로는 두 식구 한 달 식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절약하며 사셨고 쌀이 부족하니 항상 밥 한 공기만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할머니, 내 밥 같이 먹어요. 할머니도 배고프시잖아요. 이렇게 매번 안 드시면 병나세요. 할머니 배 안 고파서 그래. 너 많이 먹어. 다른 건 할머니가 못 사주지만 밥만큼은 효정이 배 안 곪게 할 거야. 얼른 김치랑 계란 후라이랑 팍팍 퍼서 먹어. 할머니는 채소 장사로는 돈이 안 되니까 제가 자고 나면 밤에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버신 돈으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할머니는 장사를 쉬고 일부러 오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 365일 하루도 장사 쉰 적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효정이 학교 한 번도 안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은 꼭 와봐야지. 할머니 와서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도 사진 찍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졸업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아빠이자 엄마 같은 존재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할머니 고생 안 하시게 잘 모실게요. 아유, 이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부모 없는데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커줘서 할머니가 고마워. 우리 효정이 속 한 번 썩인 적 없잖아.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너 대학 못 보내준 게 평생 한이구나. 얼마나 대학 가고 싶겠어? 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 잘 못하는걸요. 빨리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제가 어릴 때 말했잖아요. 빨리 커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린다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마당 있는 집도 사드릴게요. 아휴, 말만 들어도 좋구나. 그래, 우리 손녀 덕 보고 살아야겠네.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셔서 채소 장사를 그만두시고 폐지만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렸지만 운동 삼아 하는 거라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막상 취직하려니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사원증에 목을 건 사무직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서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100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고 이대로 포기할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길거리를 걷다가 한 레스토랑 앞에 구인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홀서빙 구하네? 경력 없어도 된다니까 잘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문 앞에 구인 공고 보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력서는 갖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가 좀 급하거든요. 당장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장님께 전화해서 바로 면접 볼 수 있게 할게요.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세요? 이 근처 일 때문에 가셔서 금방 오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통화하고 음료수를 건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10여 분 후 남자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 레스토랑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나이가 20살이네요. 그럼 아직 사회 경험은 없으시겠네요. 홀서빙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상한 손님들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곳이 첫 직장이 되면 열심히 배우고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일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뽑아만 주시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람이 급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3달간 인턴으로 일하고 효정 씨와 저희가 잘 맞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계약합시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 합격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께 취직 소식을 알렸어요. 할머니, 나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돈도 많이 주고요. 3개월 수습기간 끝나면 정규직으로 된대요. 그러면 사대보험도 되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 잘 됐네. 일은 힘들겠지만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단다. 우리 효정이는 똑똑해서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야. 레스토랑은 스테이크와 양식, 와인을 팔고 있어서 첫 출근 날부터 메뉴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들이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빨리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근데 사장님은 가게 잘 안 오시나 봐요? 제 면접 때 잠깐 보고 아직 못 뵈서요. 아, 사장님? 이 레스토랑 말고도 5군데가 더 있어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느라 엄청 바쁘셔. 젊은 나이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완전히 금수저지. 우리는 언제 저런 금수저 인생 살아보려나. 아, 완전 부러워. 혼자서 다 관리하시려면 힘드시긴 하겠네요. 아무 경력 없는 절 단번에 뽑아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사장님 좀 까칠해서 인사하고 선물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냥 효정 씨 일만 잘하고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아.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엔 그 넓은 레스토랑이 만석이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문 실수를 해서 한 테이블에 음식이 늦게 나가서 아니, 스테이크를 직접 만들고 온 거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20분 기다렸다고요. 나 이렇게 시간 허비할 사람 아니라고.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주문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서비스로 음료 준비했으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깟 음료수를 때우려고? 기다리다가 입맛 떨어졌어. 환불해줘. 저 손님, 음식은 정상적으로 잘 나온 거고 맛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환불은 곤란합니다. 뭐요?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음식이 늦게 나와서 내가 먹기 싫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손님, 제가 사장입니다. 뒤에서 들으니까 저희 직원이 실수가 한 게 맞습니다.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 화 푸십시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대신 이 스테이크는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음료수와 무료 시식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시원시원하시네. 진작 이렇게 나와야죠.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응대했고 전 사실 억울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그렇게 저 자세로 사과하실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 돈 내기 싫어서
일부러 억지 쓴 거라고요. 효정 씨, 서빙일 처음 해봤다 그랬죠? 이 일은 서비스직이에요. 어떻게든 손님이 만족스럽게 식사하고 갈 수 있게 잘 응대하는 게 효정 씨가 할 일이에요. 물론 효정 씨 잘못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손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무모한 짓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효정 씨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점장님이나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접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효정 씨만 힘들어요. 아셨죠? 네, 사장님.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대신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몇 개의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사업수완이 좋았습니다. 직원들 대소사도 다 챙겨줄 정도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막내라 장사가 끝난 10시 이후부터 11시까지 레스토랑 청소를 했습니다. 밀대로 바닥을 닦고 테이블보 정리까지 하다 보면 땀이 뒤범벅됩니다. 효정씨, 아이스크림 먹고 이래요. 사장님, 퇴근 안 하셨어요? 레스토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는데. 퇴근했다가 근처에서 일 보고 효정씨 생각나서 간식 사왔어요. 에어컨 틀고 청소하라니까. 이 삼복도 왜 쓰러질 일 있어요? 아유, 저 땀 봐. 저 혼자뿐인데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저 별로 안 더워요. 조금 이따 세수하면 시원한데요, 뭘. 아이스크림 잘 먹을게요. 할머니와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알뜰하시네요. 효정 씨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 후로 사장님은 자주 레스토랑에 들렀고 와서는 저보고 힘든 거 없냐고 절 챙겨주시려고 애썼습니다. 창고에서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들려면 와서 대신 들어주고 퇴근 시간에 저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차로 바래다 주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장이 저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효정씨, 사장님과 무슨 사이예요? 사장님 가게에 오면 효정씨 꽁무니만 쫓아다니잖아. 퇴근할 때도 같이 차 타고 가고. 사귀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일이 서투니까 저 도와주시는 거지 전혀 그런 사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젊은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설사 사장님이 효정씨와 사귀면 좋은 거지. 젠틀하시고 인성 좋고 또 부자고. 잘해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얼마 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빈 레스토랑에 테이블 한 곳에 와인과 촛불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테이블 분명히 다 치웠는데? 아, 그거 제가 차렸어요. 효정씨, 여기 앉아봐요. 자, 와인 한 잔 받으세요. 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 효정씨 쭉 지켜봤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할머니 잘 모시는 거 보고 솔직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언제부턴가 좋더라고요. 자꾸만 효정씨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저도 헷갈렸는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효정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효정씨에게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이 반지 받아주시겠어요? 사장님, 갑작스럽게 이러시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저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싫으세요? 아니요, 사장님이 싫은 건 아닌데 연애도 안 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맞는가 싶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효정씨도 제가 좋으신 거군요. 다행이에요. 전 거절당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아무 걱정 마세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 효정씨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제가 평생 효정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장님과 전 공식적인 연인이 되어 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얼른 결혼식을 서두르자며 시댁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시장 난전에서 장사하면서 일수사채 일을 하면서 건물과 땅을 사면서 재력가가 된 겁니다. 외동아들인 사장님을 좋은 재벌가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혼사자리를 알아보다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을 며느리감으로 데려오자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아우진아, 아니지, 그 많은 선짜리 다 거부하고 너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겨우 이런 애였어? 정신 차려. 엄마, 사람을 배경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효정이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 생활력 강하고 반듯하게 자랐어요. 효정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너 이런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 시간 지나면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 결혼이 그렇게 급할 건 아니잖니. 효정이 지금 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고야. 그냥 몇 번 사귀다 헤어지면 될 것을 기어이 일을 크게 만들었네. 이봐요, 아가씨. 처음부터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거지? 그럼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저 사장님 많이 좋아합니다. 결혼하면 어머님께 잘하겠습니다. 엄마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랑 효정이 결혼해서 알아서 살면 그만이에요.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니들끼리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았다. 저 애를 받아줄게. 대신 시댁에 들어와 같이 살아야 돼. 시댁에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날 받아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애를 생각해서 대저택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고는 3개나 되고 잔디가 쫙 깔린 넓은 마당에 방이 6개, 화장실이 4개, 4층까지 고급 가구와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니들은 3층 써. 거기 인터폰이 있으니까 내가 전화하면 즉각 받고 1층으로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면 돼. 가정부는 1명이니까 애미가 요리며 청소 같이 해야 돼. 자세한 건 아줌마가 알려줄 거야. 빨리 배우고 이 집에 적응하도록 해. 네, 어머니. 빨리 살림 배우겠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서 집안일도 못 배웠을 거고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아휴, 내가 상전을 모시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웬만해서는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지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대, 사모님 비위 맞추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사모님 마음에 안 드시는지 잔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사모님 기상시간이 6시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전날에 장본 걸로 요리하면 옆에서 거들어 주시면 돼요. 아직 요리는 힘들잖아요. 네, 간단하게 먹는 기본 찌개나 나물무침밖에 못해서요. 아휴, 사모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간이 잘 맞아야 돼요. 조금만 짜거나 식재료가 안 싱싱하면 식사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메인 메뉴는 삼시세끼 다 다르게 준비해야 돼요. 밥상에 똑같은 반찬 올리면 난리 나시고요. 아침엔 해장국을 했으면 점심때는 꽃게탕, 저녁엔 스테이크. 이렇게 한식과 양식을 골고루 준비해야 되고요. 어떻게 매 끼니마다 그렇게 다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손이 엄청 갈 텐데. 새댁도 요리학원에 다니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일하면서 요리학원 다녀서 한식 양식 자격증 땄거든요. 식사만 신경 쓰면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청소야 매일 하니까 먼지 쌓일 것도 없고 하루 건너뛰어도 표시 안 나니까 매일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 빨래며 마당에 잡초 뽑고 가지치기며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돼요. 아니죠.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세요? 사모님,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사람 안 쓰세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제가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도 이렇게 새댁 들어오니까 같이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좋네요. 저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가정부 아주머니와 같이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아주머니가 하시고 전 기본 반찬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니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편안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오늘 메뉴는 뭐냐? 아침이라 가볍게 황태해장국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너 밥이야? 네, 즉 밥인데 뭐 문제라도 있나요? 에휴, 근본이 배운 게 없으니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하니 아이고 속이야. 밥 풀 때는 위에 고슬고슬한 밥은 남편과 놔주고 밑에 누른 밥은 너가 먹는 거야. 근데 지금 누른 밥이 그대로 있잖아. 이 아까운 걸 그대로 버릴 거야? 네? 이건 거의 누룽지라 먹을 게 없는데요? 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밥풀이 잔뜩 묻었는데. 밥 한 톨 귀한 줄 모르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반찬은 애미가 만들었냐? 깨를 완전히 들이부었네. 아유, 양념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고춧가루가 얼마나 비싼데. 돈 아까운 줄을 몰라. 아유, 이건 소금을 들이부었니?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요리에 서툴러서. 입맛만 버렸네. 아줌마, 이 반찬들 아줌마가 비벼서 다 먹으세요. 난 물에 밥 말아 먹어야겠네. 새로 며느리 들여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래서 어느 정도 집안이 맞는 사람을 들여야 하는 법인데. 시어머니는 신혼 첫날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밥 먹는 것부터 행동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니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차마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 배고프죠? 아니 며느리한테 밥솥에 눌러붙은 밥을 먹으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서 와서 나랑 이거 같이 먹어요. 새댁이 한 반찬 젓가락도 안 돼서 그대로 다 남았네. 맛있기만 한데 일부러 트집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여보, 나왔어. 오늘 어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지냈어? 네.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저 호강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임신했으니까 항상 몸 조심하고 웬만한 건 여사님 하시게 하고 당신은 좀 쉬어.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놓을게. 남편은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엄마, 효정이 입덧도 시작했고 잠도 많이 오고 피곤한데 낮에 낮잠 시간 좀 주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요리하느라 많이 힘들 거예요. 집안일은 여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임신한 게 무슨 유세냐? 우리 때는 만삭일 때도 한겨울에 개울가에서 손빨래하고 시증조부부터 시댁 식구들 삼시세끼 다 차렸어. 지금 집안일 좀 하는 것 같고 불평불만이야? 이런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생색이야? 애미가 너한테 대신 말해달라고 시키든? 아니에요, 엄마. 제가 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내가 뭐 엄청 며느리 부려먹는 줄 알겠네. 하여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였지만 이 결혼 당장 무르고 싶다. 엄마, 제발 효정이 좀 예쁘게 봐주세요. 부모 없이 자란 거, 가난한 거 효정이 잘못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식구고 엄마 손주를 가졌다고요. 엄마가 챙겨주셔야죠. 막말로 시집 오면서 혼수를 해오기를 했냐? 학벌이 좋냐? 직업이 좋냐? 그냥 봉 잡아서 시집 온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살림이나 잘하던지.
부모 없이 자라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과일을 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엇보다 본 적 없는 부모님 험담까지 들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시댁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처음 할머니를 보니 저도 모르게 오열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안사도는 너한테 잘해주시니? 네, 저 힘들까봐 일도 안 시키시고 잘해주세요.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아는 지인이 산에서 직접 캔 약초인데 임신한 산모한테 그렇게 좋대. 그리고 이건 안사돈 드리려고 지어왔어. 할머니 드시지. 이런 거 안 해와도 되는데. 누가 왔니? 안녕하셨어요, 안사돈. 결혼식 때 뵙고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안사돈. 잘 지내셨어요?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아주 이거 산에서 캔 약초인데 우리 효정이 먹이면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한약방에서 지은 건데 사돈 드리려고요. 기운 없으실 때 드시면 좋아요. 이런 근본도 모르는 약을 저보고 먹으라고요? 중국산 이상한 재료 써서 속여서 파는 한약이 얼마나 많은데.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네, 사모님 부르셨어요? 이거 아줌마 드세요. 그리고 나 한약 냄새 싫어하는 거 알죠? 방에서 혼자 먹으세요.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일부러 신경 써서 지어오신 건데 드셔보시지도 않고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한약에 알러지가 있어서 아무 약이나 못 먹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아유, 맞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안사돈 체질을 모르고. 효정아, 난 괜찮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왜 벌써 가세요? 아니다. 사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희 효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허리도 제대로 못 펴시고 굽신굽신거리며 현관문을 빠른 걸음으로 나가시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 할 말도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시어머니는 저 먹으라고 준 약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애미야, 이런 거 함부로 먹다가 우리 손주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런 걸 덥석 받아. 행여나 이상한 거 먹을 생각 마라. 임신한 상태로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정부 아줌마가 잠깐 낮잠 잤다고 일 안 하고 놀면서 내 돈 받아가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줌마는 화가 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장 믿을 만한 가정부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가정부 구인을 요청했고 얼마 후 새 가정부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가정부로 일한 경력도 많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시어머니 성격을 잘 맞춰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만족하셨는지 이번 아줌마는 아주 내 맘에 쏙 드네. 손맛도 정갈하고 사람이 기품이 있어서 좋아. 아줌마,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지내요. 네, 사모님. 제가 만든 요리가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도 여전히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아침 식사는 저 혼자 준비할 테니까 제 방에서 눈 좀 붙이세요. 식사 다 되면 제가 깨울게요. 그러다 어머님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걱정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새로운 가정부는 제가 힘들까 봐 항상 챙겨주며
집안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하지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요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모님, 이 갈비찜 작은 사모님이 만드신 건데 정말 맛있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을까요? 청소할 때는 손이 야무져서 제가 뭐 할 것도 없이 완벽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진짜 며느리 잘 보셨네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난 잘 모르겠던데. 아줌마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네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방에서 허겁지겁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내 인감도장. 그게 없어졌어. 그거 없으면 끝장인데. 어디 갔지? 너, 내 방에 들어왔니? 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방에 왜 들어가요? 어머니 외출하시고 나면 방문 잠그시고 어머니 방은 청소도 못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인감도장이 왜 없어진 거냐고. 이 집에 나 너 아줌마밖에 없는데 나 아니면 너밖에 없잖아. 너가 아주 간땡이가 부어서 우리 집 재산을 홀라당 가져가려고 내 인감도장에 손을 대? 없이 자란 것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 돈만 보면 환장을 해서 이제 도둑질까지 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놀라서 뛰어오시며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이 손 놓으세요. 가정부는 시어머니 손을 억지로 치우고 경멸하듯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아줌마 제정신이에요? 인감도장 잘 찾아보세요. 엄한 사람 도둑 취급하지 마시고 제가 찾아볼게요.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방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졌고 서랍장 밑에서 도장을 찾았습니다. 이거 인감도장 아닌가요? 잘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무슨 교양 없는 짓이에요? 작은 사모님, 어서 방에 들어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계속 울었고 시어머니는 아줌마의 행동에 많이 놀란 듯 아줌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명령하는 거야? 당장 사표 쓰고 싶어? 네, 사모님. 제가 사표 쓸게요. 며느리를 무슨 종부리듯 하는 이상한 시어머니한테 밥 해먹이면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진 않네요. 억만금을 준대도 싫네요. 가정부로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가 날 보더니 힘들어도 다 살아가더라고요. 힘들면 이 주소로 가보세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 힘든 날 가정부가 알려준 주소로 가본 순간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주소로 찾아가니 강남에서 비싸기로 알려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벨을 누르니 한 여자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 이효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어요. 알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근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잘 아시나요? 효정아, 내가 너 엄마야. 제 친엄마라고요?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절 버리고 가신 분이 왜 찾아요? 5살 때 저 버리고 가셨다고 할머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절 찾는 건 또 무슨 심보예요? 효정아,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만은 꼭 데려가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빌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 전 많이 혼돈스러웠고 엄마는 예전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집은 대대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젊은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경리였던 가난한 집안의 엄마를 만나 연애 결혼을 했고 착하고 살림 잘하는 엄마를 할머니는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남편 잘 받들고 아이 잘 키우며 그렇게 살자. 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고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 아버님께 정말 잘할게요. 결혼 후 바로 임신해서 저를 낳았고 엄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한다면서 웬 여자를 만났고 점점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어제도 외박했어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지방 출장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비서 말로는 최근에 사업 때문에 투자가를 자주 만나는데 여자래요. 여자라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게다. 준상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 설마 그런 건 아닐 거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걸 거야. 그런 거겠죠? 요즘 효정아빠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싸늘해졌다고 해야 되나. 저 불안해요. 오늘 앱이 들어오면 내가 얘기해볼게. 늦은 밤 콧노래를 부르며 아버지가 퇴근하자 너 요즘 좋은 일 있는 거냐? 뭐가 그리 바빠서 외박까지 해?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너 똑바로 말해. 만나는 여자 있지? 그 사업 투자가라는 그 여자 말이야. 지금 말이 나왔으니 어머니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저 여자 있어요. 똑똑하고 사업 얘기도 잘 통하고 그 여자가 좋아졌어요. 뭐야? 애기 아빠가 그게 할 소리야? 잠깐 마음 흔들렸다면 빨리 정리해. 며느리가 알기 전에 얼른 헤어져. 저 그 사람이랑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제가 하는 일도 잘 모르고 인생 동반자로 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 인생 살고 싶어요. 너 애미랑 이혼하면 나 가만 안 둬. 하지만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그 여자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인사해,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성 씨와 같이 사업하는 재미교포 헬리나라고 해요. 너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내 집에 들어와. 당장 못 나가?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온 건 식구들 앞에서 정식으로 효정 엄마랑 이혼하려고요. 엄마는 화낼 기운도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서류를 갖고 와서 강제로 엄마에게 도장을 찍게 했고 엄마는 한사코 이혼은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텨봐야 소용없어. 이혼 안 해주면 내가 헬레나랑 장인 장모님 찾아갈 수밖에. 그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효정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요. 효정이는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효정이는 제 전부예요. 애비야,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켜. 효정이는 애미가 키우게 해. 그게 너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저 여자 딸애 데리고 가면 양육비 다 해서 평생 저희한테 달라붙을걸요? 전 그 꼴 못 봐요. 뭐야? 양육비 주기 싫어서 우리 손녀를 네가 키운다고? 어디서 이런 여우 같은 게 우리 춘상이 꼬셔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드는 거야? 결국 아버지는 억지로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고 엄마는 강제로 이혼당하고 저를 빼앗겼던 겁니다. 그 후 아버지는 몇 달 안 있다가 그 여자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해 재산을 누리고 사기를 쳤던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사업투자고실로 돈을 가져갔고 재혼해서는 집,
건물 땅 서류까지 몽땅 명의를 이전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만들고 집을 나가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도박에 빠져 그나마 있던 월세방 보증금을 빼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맡아 키우게 되셨던 겁니다. 이혼당하고 쫓겨난 엄마는 제가 보고 싶어서 집을 찾아왔지만 그땐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웬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자 괴로웠던 엄마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나는 나라가 미국이어서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해외를 떠돌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큰 호숫가로 간 엄마는 걸어서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점점 물이 깊어져 얼굴까지 차올랐을 때 누군가 헤엄쳐와서 엄마를 끌어안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엄마를 구했던 겁니다. 저 그냥 두시지 왜 구하셨어요? 남자는 미국인으로 한국말을 전혀 몰랐지만 엄마의 말을 느낌으로 이해한 듯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운전기사가 있는 세단 승용차에 엄마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었고 남자는 엄마가 갈 곳이 없다고 하자 남자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남자의 집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궁전 같은 대저택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집 곳곳에 배치되어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엄마를 위해 남자는 한국어 통역사를 불렀습니다. 한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엄마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고 고마운 마음에 한국 요리를 해서 남자에게 대접했습니다. 남자는 처음 먹어보는 불고기, 김치찌개, 갈비찜을 매워하면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엄마는 통역가를 통해 남자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질문하니 이 남자는 재벌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시라고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 용사였는데 그때 한국 군인과 친해졌고 그 한국 군인이 전쟁터에서 남자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님은 한국 사람만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고 항상 인정을 베풀라고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였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한국인 영어 강사를 고용해서 엄마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고 덕분에 엄마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엄마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우울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엄마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보, 제게 딸이 하나 있어요. 이혼하면서 남편이 딸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과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행복한데 제 딸을 꼭 찾고 싶어요. 한국에 당분간 머물면서 딸을 찾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남자는 흔쾌히 승낙을 하며 모든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엄마가 살만한 집을 얻어줬고 엄마 집에서 같이 지내며 요리와 살림을 맡아줄 가정부도 고용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비서 겸 가정부인 이옥정입니다. 사모님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세요. 네, 옥정씨. 반가워요. 제가 옥정씨에게 따로 시킬 일이 있어요. 저희 딸을 찾아주세요. 이름은 이효정이고 어릴 때 저와 살았던 동네는 연희동이에요. 네, 사모님. 업체 전화해서 따님 행방 찾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비서는 제가 할머니와 살다가 부잣집에 시집간 것과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는 것까지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 시댁 집 주소 알아냈나요? 네, 사모님. 바로 이 집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본 바로는 그 시어머니가 평판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장에서 상인들 대상으로 일수사채를 해서 떼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옥정 씨가 가정부로 그 집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 시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한테 매일 보고하세요. 네, 사모님. 마침 저희 시댁의 가정부가 일을 그만두면서 자리가 생겼고 엄마가 저를 살펴보기 위해 비서를 가정부로 위장해 파견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데 일부러 저 찾으려고 한국으로 오신 거였군요. 그래, 이렇게 널 보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구나. 효정아, 우선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만나야겠구나. 너한테 못되게 한 거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넌 엄마가 하는 대로 지켜보고만 있어. 엄마는 명품 옷에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고급 리무진을 타고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앞에 있는 리무진을 발견하고 아니, 누구지? 저 리무진 엄청 비싼 차인데? 엄마는 집으로 들어왔고 같이 들어온 운전기사는 쇼핑백 가방 수십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사돈. 인사가 늦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효정이 엄마입니다. 네? 며느리 엄마라고요? 엄마가 이혼해서 소식도 모른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못 찾다가 최근에 찾게 되었어요. 참, 우선 이 선물부터 드려야죠. 김 기사, 쇼핑백 여기에 놓으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유, 명품백, 명품 신발에 이 비싼 명품 원피스까지. 이게 다 얼마야? 뭐, 얼마 안 해요? 한 2억 되려나? 처음으로 상견례 하는 건데 약속합니다. 2억이라고요? 참, 우리 효정이 시집 올 때 혼수 아내여서 많이 서운하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이라면 원 없이 제가 해드려야죠.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이 비서 갖고 들어오세요. 시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비서가 들고 들어온 건 고급 보석 세트,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예단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줌마 아니야? 네, 맞아요. 저희 사모님이 저를 이 집에 들어가게 해서 댁이 효정 씨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살펴보시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매일 동영상 촬영해서 사모님께 보고해드렸고요. 이 비서가 일일이 제게 보고를 해줬어요.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몸종이었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 맛없다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이게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세요? 보세요. 여기 영상에 사돈이 그동안 해온 행각들이 다 찍혀 있어요. 전 이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 영상 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망신당해 보실래요? 안사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안사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 딸한테 눌러붙은 밥을 먹으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돈 좋아하시니 그동안 저희 딸 이 집에서 먹고 잔 거 돈으로 갚아줄게요. 이 비서, 그거 가져오세요. 가방을 뒤집으니 현금 따발이 수두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현금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지만 딸이 남편 하나는 잘 뒀더라고요. 사위는 사돈 안 닮아서 성실하고 인성이 좋더라고요.
사람 시켜서 사위가 일하는 레스토랑이며 회사 경영 상태까지 다 조사해보니 경영을 잘했더라고요. 효정아, 이제 가자. 네, 엄마. 어머니, 저희 엄마가 재혼하신 분이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 회장님이세요. 저 엄마 없고 가난하게 자랐다고 저 무시하고 경멸하신 거 사과하세요. 그래, 며느라. 내가 심하게 해서 서운했지? 미안하다. 이렇게 훌륭하신 엄마를 두셨는데. 저희 분가할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어머니 집에 올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시댁에서 나와 엄마가 사시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해 주신 거였어요. 미국에 계시는 새아버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저와 남편 엄마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주시며 챙겨주시고 계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기업 가전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돈을 벌기 위해 공고에 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졸이지만 대기업이다 보니 연봉이 꽤 높았고 집에 생활비로 보내고 남은 돈은 무조건 적금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아빠는 워낙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 휴지 한 장도 함부로 안 쓰고 세수한 물로 빨래를 하고 보일러는 거의 안 틀고 두꺼운 패딩으로 겨울을 지날 정도로 알뜰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된 건 밥 한 번 배불리 못 먹고 힘들게 일만 하다 영양결핍과 과로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픔이 아빠에겐 너무나 큰 상처였던 겁니다. 아빠는 재테크에도 능해서 20대 젊은 나이에 통장이 대여섯 개로 펀드와 주식 투자로 점점 더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점심시간마다 은행을 찾다 보니 은행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일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오다가 꽈배기 도너츠 좀 샀는데 직원분들 나눠드리세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입금하실 거죠? 네. 저는 이상하게 현금이 제 손에 있으면 써버릴까봐 불안하더라고요. 무조건 통장에 넣어야 안심이 되네요. 그건 좋은 습관이죠. 이번에 이자율 좋은 적금이 나왔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경철씨 상황에 맞게 딱 좋은 상품이에요. 오, 그래요? 전 경란씨가 추천하는 건 무조건 믿어요. 제가 이 정도로 돈 모은 거 다 경란씨 덕분이잖아요. 은행 여직원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 은행에 취직했고 월급으로 집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비슷한 처지라 더 가깝게 지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은행원이다 보니 아빠는 모든 경제권을 엄마에게 넘겼고 수입은 전부 엄마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에 돈은 금세 쌓여갔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저를 출산했고 엄마는 휴직을 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건강했던 엄마는 출산 후에 폐가 안 좋아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고 몸이 많이 부어서 병원 치료를 해야만 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몸이 어때? 약은 챙겨 먹었지? 그럼요. 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만 잘 받아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영이도 엄마 덜 힘들게 잘 울지도 않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 딸 진짜 효녀네. 이제 당신은 좀 쉬어. 서영이 내가 볼게.
네, 고마워요. 이상하게 오늘 기력이 없네요. 좀 미안한데 나 먼저 잘게요. 응, 그래. 얼른 자. 아빠는 퇴근 후엔 육아를 전담했고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엄마가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출산 3개월 만에 다시 은행에 복직했습니다. 다행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에 엄마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엄마의 몸이 더 악화되어 폐암으로 진행되었던 겁니다. 결국 엄마는 은행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빠는 퇴근하면 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은 어때? 아주 좋아요. 우리 서영이 오늘 아빠가 예쁜 분홍색 원피스 입혀줬구나? 엄마 한번 안아보자. 소영이가 엄마 품을 아는가 보네. 방긋방긋 웃고. 그러게요. 우리 서영이 이제 4살인데 엄마 얼굴은 알까요? 서영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고 한창 예쁠 20살 때까지만이라도 사는 게 소원이에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당신 무슨 소리야? 건강해져서 서영이 시집가고 우리 손주 낳는 것까지 보고 늙음하게 나랑 같이 이 세상 떠나야지. 알았어요. 저 오래오래 당신 옆에 있을게요. 서영아, 이거 엄마 사진이야. 서영이 커서 엄마 보고 싶으면 이 사진 꺼내봐. 엄마가 항상 우리 서영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을 거야.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엄마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마치 떠날 날을 미리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투병 끝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 나이 겨우 4살. 너무 어려 엄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사진 속 엄마처럼 환하게 웃던 엄마 얼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안 살림과 어린이집 등원을 직접 하며 아빠는 저를 끔찍이 챙겨줬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빠는 학부모 모임이며 소풍, 운동회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아빠 혼자 회사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 사실 요리까지 신경 쓸 수는 없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밖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저와 아빠가 오면 반찬도 몇 가지 더 주고 잘 챙겨줬어요. 이거 제육볶음인데요. 고기 남은 거 있어서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같이 드셔보세요. 어휴, 이거 이렇게 공짜로 먹어도 되는지.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제 아들이 7살인데 마음이 가네요. 그러세요? 우리 딸은 10살이니까 누나네요. 제가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고 있어서 그런가. 선생님 보니까 왠지 저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애엄마 일찍 세상 뜨고 제일 걱정되던 게 우리 딸이었어요.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아무리 챙겨줘도 엄마가 못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식당 아주머니는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주는가 하면 제 속옷까지 사서 줄 정도로 정이 많으셨어요. 저를 딸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아빠는 감동을 했고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서영아, 만약에 서영이한테 새엄마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새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새엄마가 아빠를 많이 사랑해주는 착한 사람이면 좋겠어. 아빠보다는 우리 서영이 많이 사랑해줘야지. 아빤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 그래서 아빠가 결혼하면 좋겠다는 아줌마가 있어서 우리 딸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도 잘 아는 식당 아줌마야. 그 아줌마? 난 좋아. 아줌마 친절하고 요리 잘하고 아빠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나 그 아줌마가 새엄마 되는 거 적극 찬성이야. 다행이다. 아빤 서영이가 싫다고 하면 결혼 같은 거 평생 안 하려고 했거든. 새엄마 생기면
우리 서영이 더 사랑해주고 배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빠의 재혼으로 새엄마와 남동생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온화한 미소로 말씨도 상냥해서 마치 사진 속 친엄마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새엄마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서영아, 엄마 저녁 준비하는 동안 동생 좀 봐줄래? 네, 엄마. 수찬아, 누나랑 놀자. 형제가 없던 제게 남동생이 생겨서 전 너무 기뻤고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동생한테 먼저 주고 용돈을 모아서 동생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수찬아, 어디 갈 때는 항상 누나 손 잡아야 돼? 응, 누나. 우리 놀이터 가서 놀자. 갑자기 다 큰 남동생과 손을 잡고 다니니 동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서영아, 저 아이는 누구니? 제 남동생 수찬이에요. 아빠가 새로 결혼하셔서 남동생이 생겼어요. 어머머, 너희 아버지 재혼하셨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결혼하셨니? 아무도 몰랐네. 결혼식은 안 하시고 혼인신고만 하셨어요. 그렇구나. 새엄마는 잘해주시니? 네, 너무 자상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정말 좋으세요. 다행이네. 그래도 네가 누나라고 갑자기 생긴 동생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도 잘 챙겨주네. 서영이가 워낙 착하고 어른스러워서 새엄마한테 이쁨 많이 받을 거야. 아빠는 재혼하면서 좀 더 연봉이 높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아빠가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 승진과 고연봉의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한 겁니다. 이 회사는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가전제품 회사로 현지 공장이 5군데나 있는 큰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공장 실무 경험이 많은 아빠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미국에 있는 현지 지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우리 애들하고 더 많은 시간 가지려고 해서 옮겼는데 해외 근무가 많아서 당신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그만큼 실력 인정받은 거잖아요. 애들은 제가 잘 볼 테니까 집 걱정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하네. 우리 소영이 친딸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서영이 내 딸인데 당연하죠. 우리 서영이 착하고 야무지고 집안일도 잘 돕고 얼마나 예쁜데요. 저한테 딸이 생겨서 당신한테 감사해요. 서영아, 아빠 이번에 출장 가면 한 2주일 정도 걸리는데 엄마와 수찬이하고 잘 지낼 수 있지? 그럼요. 제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아빠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새엄마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야, 너 지금 소파에 앉아서 뭐해? 네? 수찬이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아주려고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놀 때야? 지금 집에 할 일이 태산인데. 저거 안 보여? 세탁기 빨래 돌리고 거실이며 집안 구석구석 청소해. 그거 다 안 하면 쌀 안 치고 밥해. 네? 저보고 다 하라고요? 그럼 누가 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상하고 따뜻하던 새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집안일을 시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간 동안 새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찬아, 밥 먹자. 우리 수찬이 좋아하는 햄 많이 먹어. 엄마, 제 밥이 안 보이는데요? 너 밥 안 했어? 내가 네 밥 해주는 식모야? 네가 알아서 먹어. 새엄마는 제 밥을 잘 안 챙겨줘서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구박의 강도는 더 커져서 이제 집안일도 저한테 다 시키며 엄마는 백화점에 쇼핑을 다녔습니다. 아빠가 생활비 쓰라고 준 카드로 명품 옷과 가방, 구두 사는 데에만 수백만 원을 펑펑 썼습니다. 그렇게 냉랭하던 새엄마는
출장에서 아빠가 돌아오시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서영이 수찬이 엄마 말 잘 들었어? 그럼요. 서영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제가 만들어봤는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청소며 집안일을 돕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엄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기특하죠? 이렇게 착한 딸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랬어? 이제 소영이 다 컸네. 아빠 마음 푹 놔도 되겠구나. 네, 아빠. 새엄마가 잘해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보, 항상 고마워. 남의 자식 거둔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전 오로지 우리 서영이, 수찬이 건강하게만 잘 크기만 바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는 저한테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했고 아빠는 그게 새엄마의 본 모습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도 안 쉬고 아빠는 또다시 해외 출장에 가게 되었고 저는 다시 고통의 시간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빠, 이번 출장 안 가면 안 돼요? 아유, 얘가 왜 갑자기 어리광이야? 한 번도 안 그랬던 애가. 아빠, 너희들 행복하게 해주려면 돈 많이 벌어야지. 아빠 이번에 미국 가는데 우리 소영이 선물 뭐 사줄까?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제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빠, 난 로봇 사주세요. 그래, 우리 수찬이처럼 늠름한 로봇 사올게. 아빠 없는 동안에 누나랑 잘 놀아야 돼. 네, 아빠. 저 누나 말 잘 들어요. 이렇게 자주 해외에 가니 당신 건강 챙기세요. 이거 한약 좀 다렸는데 틈틈이 드세요. 고마워, 여보. 내가 옆에 있어주질 못해서 항상 미안해. 아빠가 새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제가 새엄마에게 구박받는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전 17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동생은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 말을 잘 듣고 순하던 동생은 자라면서 점점 성격이 삐뚤어졌습니다. 새엄마가 나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자 새엄마를 등에 업고 남동생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밥도 안 먹고 몇 시간째 게임을 하길래 수찬아, 밥 안 먹어? 밥 안 먹는다니까. 너 지금 6시간째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알아?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시험 공부 안 해? 진짜 이씨.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뭐? 너라니.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나? 너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누나야. 넌 그냥 우리 엄마 시중 주는 몸종일 뿐이야. 네 주제를 알라고, 이씨. 뭐? 몸종?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말썽만 피울 거야? 그만 좀 하라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남동생은 화를 내며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하던 동생이 다혈질의 성격으로 변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해서 연봉이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모처럼 온 식구가 모이자 아빠가 맨날 야근하고 해외 출장 가서 우리 식구 밥 같이 먹는 것도 오랜만이지? 네, 아빠. 아빠랑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이 아들이 싸주는 고기쌈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수찬이는 아빠 껌딱지라니까. 우리 아들이 싸주니까 더 맛있네. 그럼 아빠도 보답해야지. 니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용돈 인상을 해줘야겠네. 이건 서영이 용돈, 이건
수찬이 용돈. 아유, 애들한테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조용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대학 입시 준비하려면 좋은 학원 알아봐야 될 거야. 이 돈으로 최고 좋은 학원에 등록시켜. 당신이 수고 좀 해줘야겠어. 제가 안 그래도 강남 엄마들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입수했으니까 서영이 교육은 저한테 맡기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그간 새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빠한테 폭로하려고 7년을 참았지만 여전히 새엄마와 행복한 아빠에게 그간의 일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고 나자 아까 네 아빠가 준 돈 내놔. 이거 제 용돈으로 준 건데요? 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넌 우리 집 하녀라고. 하녀가 무슨 돈이 필요해? 안 그래, 엄마?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걸로 감지덕지해야지. 배가 불렀다니까. 새엄마와 남동생은 아빠가 저한테 잘해주는 게 싫어서 더 저를 괴롭히고 구박했습니다. 용돈을 뺐고 제 학원비 쓰라고 준 돈은 다 남동생에게 썼습니다. 새엄마는 제 교육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줘서 문제집이나 공부할 책들을 친구한테 빌려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못 가고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오면 새엄마가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몇 시야? 너 제정신이야? 학교 마치면 후딱 와서 집안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농땡이 치다가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고3이에요. 엄마, 지금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집안일은 엄마가 하시면 되잖아요. 뭐?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설마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저 성적도 좋고 대학 꼭 갈 거예요.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대학 가려면 너가 돈 벌어서 가. 새엄마가 저를 비웃을수록 저는 더 오기가 나서 공부에 전념을 했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아빠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 고생했어. 아빠가 학원 가라고 돈도 줬는데 너가 뭐하러 그런데 돈 쓰냐며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다면서? 아, 새엄마가 그랬어요? 네, 저 혼자 공부하면 되는걸요. 서영이가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서영이 합격됐으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역시 우리 서영이 챙겨주는 건 나보다 당신이 낫네.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새엄마 쪽으로 가서 저 이제 대학에 합격했고 성인이니까 따로 살고 싶어요. 새엄마도 내가 눈에 안 보이면 더 마음 편하실 거고요. 아빠한테 잘 말해주세요. 새엄마 말이라면 다 들어주잖아요. 너가 나가 산다면 내가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니? 너 방값이며 생활비 줄 돈 없어? 그 돈이면 우리 수찬이 명품 운동화 하나 더 사주겠다. 행여나 꿈도 꾸지 마. 그 모녀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심각해? 계모는 갑자기 우는 신용을 하면서 여보, 서영이가 독립하고 싶대요. 난 서영이 따뜻한 밥 더 해먹이고 싶고 같이 쇼핑도 가고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서영이가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 눈에는 아직 어린애라 제가 더 챙겨주고 싶은데 제 욕심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영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학생이 되니까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항상 불안하고 걱정돼. 더군다나 너 혼자 나가 산다는 거 아빠는 위험해서 원치 않아. 네 엄마도 너와 떨어질 생각하니까 마음이 오죽 아프면 이렇게 눈물을 보일까. 그래도 아빠, 제가 왜 나가고 싶은지 아빠가 아시면. 순간 남동생이 제 말을 막으면서 아빠, 누나 대학 합격했으니까 우리 소고기 먹으러 나가요. 그럴까?
수찬이가 고기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얼른 다들 준비하고 나가자. 동생과 새엄마는 저를 째려보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새엄마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려는 저의 간절한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날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출장을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아빠에게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새엄마 들어오면서부터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밥도 잘 안 주고 집안일도 다 저한테 맡기고 심지어 아빠가 준 용돈도 다 빼앗아갔어요. 수찬이도 저를 무시하면서 대들어요. 저보고 한여라고 대놓고 멸시해요.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서영아, 너 독립 안 시켜줘서 화났니? 그렇다고 가족을 모함하면 안 돼. 우리 서영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빠가 우리 딸 더 오래오래 얼굴 보고 싶고 같이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빠 마음 알겠니? 제가 아무리 새엄마와 남동생의 실체를 얘기해도 아빠는 제가 속상해서 꾸며낸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이 집에서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해외 출장으로 바쁘셔서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막상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새엄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 대학 등록금 줄 돈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걱정 마세요. 저도 새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요. 네 아빠는 모든 경제권을 다 나한테 맡겨서 네 아빠한테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려 학교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며 식당, 햄버거집을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죠? 네. 이 학교 학생이세요? 네. 1학년이에요. 학교 앞이라 수업 끝나면 바로 올 수 있어서 지각할 일은 없어요.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커피숍이 밤 11시까지 하는데 괜찮겠어요? 따로 택시비는 안 주니까 전철 막차 타야 될 거예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다고 하지만 알바생들이 많이 그만둬서요. 오래 할 생각이라면 저희랑 같이 일해봐요. 저 그럼 취직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할 수 있었고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스스로 고립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돈 쓸 일이 생기고 새엄마는 절대 돈 한 푼 안 줄 게 뻔하니 미리 친구 관계를 끊었던 거죠. 과 친구들과는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다들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점심시간에도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밥 먹으러 나가지만 전 혼자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밥 먹는데 저 혼자 밥 먹는 게 남들 의식이 되어서 쉽지는 않았어요. 이날도 고개 푹 숙인 채 밥을 먹고 있는데 너 회계과 1학년 맞지? 네. 혹시 누구신지... 나 3학년 오민석이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시고... 너랑 교양 수업 같이 듣는데 넌 나 전혀 모르는 것 같네?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을 별로 안 쳐다봐서요. 수업만 받고 바로 나오는 편이라서요. 난 우리 건물에서도 너 자주 봤는데? 너 진짜 사람한테 관심 없나 보네. 항상 혼자 다니더라고. 지금도 이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너뿐이네. 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여유가 없어서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등록금을 벌어야 되거든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친구 안 사귄다는 건 말도 안 돼. 나도 아르바이트 하지만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주말엔 시골 농활 봉사도 가고 얼마나 유익하게 보내고 있는데. 너 생각부터 고쳐먹어야겠다. 이 좋은 나이에 왜 이렇게 어둡게 살려고 그래? 제게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사람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선배는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점심시간만 되면 선배가 저희 반으로 찾아왔어요. 서영아, 오늘 점심 메뉴로 우동 어때? 내가 그저께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해장하러 들어갔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넌 저녁에 또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겠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 꼭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저 우동 좋아해요. 근데 선배도 돈 없을 텐데 매번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새파란 후배가 선배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너 학교 다니는 동안 밥은 책임질 테니까 너가 산다는 얘기하면 나 화낼 거야. 나 그 정도 돈은 있어. 뭐 영 그러면 저녁에 너 일하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주던지. 선배는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말벗이었습니다. 선배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저의 답답한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오빠처럼 선배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하면 선배가 기다렸다가 저와 전철 막차를 같이 타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학과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힘들었지만 선배가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 연애 후에 선배는 졸업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데이트 횟수도 줄이고 얼굴도 자주 볼 수 없었어요. 23살이 된 저는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회계사 시험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밤늦게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일과가 반복되었어요. 새엄마는 내가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게 못마땅한지 네가 회계사가 된다고? 엄한데 신경 쓸 시간에 수찬이 신경 좀 써. 수찬이 대학 안 보낼 거야? 지금 계속 대학 떨어지는데 누나라는 게 공부 봐줄 생각은 안 하고 지 혼자 살겠다고? 수찬이가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대학 말고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 엄마도 수찬이한테 억지로 공부하라고 학원 끊어주지 마세요. 제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러 다니고 학원 빠지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본심이 나오네. 네 친동생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구나? 수찬이 마음 잡게 도와줘야 되는 게 누나 아니야? 에이그 지밖에 모르는 냉혈한 같은 이라고. 어느 날 밤에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커피숍에 아빠가 찾아왔어요. 아빠,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너 알바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와봐서. 오늘은 너랑 같이 퇴근하려고 일부러 왔지? 아빠, 제가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드시고 계세요?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나 여기서 책 읽으면서 기다릴게. 아빠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서서히 손님들이 가고 좀 한가해져서 아빠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무슨 볼일 있어서 온 거죠? 집에서는 못할 말 하시러 온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들켰네. 맞아. 너 그동안 아빠가 신경 못 써줘서 정말 미안했어. 너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너 집에 오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뒀어. 네 엄마는 너가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일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빠 알아. 네 엄마 신경 건드려봤자 너한테 좋을 게 없지 않니? 너 생각해서 내가 네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너가 많이 힘든 거 알아. 한 번도 이런 속내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전 아빠가 제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의 진심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졸업 선물을 준비했다며 열쇠가 달린 목걸이를 줬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 열쇠 잘 간직하고 있어. 무슨 열쇠인지는 몰랐지만 아빠가 주신 선물이니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졸업식 날 새엄마와 남동생은 먼저 도착했고 아빠는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엄마는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며 저를 원망하며 예전보다 더 저에게 심하게 대했습니다. 넌 이제 구아야. 사실 너랑 우리랑 이제 아무 사이 아닌 거 아니야? 네 아빠 유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데리고 있는 거지. 우리랑 살려면 너도 밥값 해야 되는 거 알지? 너 아르바이트 월급은 이제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하고 빨래 청소 다 하고 학교 가. 너 아르바이트 한다는 핑계로 농땡이 칠 생각하지 마. 밤에는 나 자야 하니까 새벽 4시든 5시든 일어나서 다 하고 가. 나 밤에 공부할 때 야식도 챙겨줘. 샌드위치 라면. 매일매일 메뉴 다르게 해서. 나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아빠가 안 계시자 새엄마와 남동생은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식모처럼 대하며 인간이야 취급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집안일과 남동생 케어까지 하다 보니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집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결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잘 아는 선배도 제게 청혼을 하고 24살 어린 나이에 저는 도망치듯 결혼을 했습니다. 너 결혼하는데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된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 자, 이 돈 2천만 원으로 혼수장만 하고 결혼 준비해.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난 또 네 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속빈 강정이지 뭐니. 맨날 한 푼 두 푼 아낀 돈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옷 하나 사면 몇 년을 입으면서 아끼는 양반이 어디에 돈을 쓰는 거야? 내가 완전 속았지. 빌딩 한 채는 있을 줄 알았더니만 완전 빈털털이야.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유산 2천만 원. 제겐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혼수 준비로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선배가 그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잘 간직하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선배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였습니다. 대저택의 빌딩과 부동산도 꽤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남편이 워낙 털털하게 다녀서 전혀 몰랐던 거죠. 여보, 왜 집안 얘기 나한테 안 했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거지. 난 빈털털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에 손 안 벌리고 용돈이며 등록금도 내가 벌었던 거야. 근데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나도 부모님께 의지 좀 해보려고. 사실 아파트 사준다는 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마음 편히 살아. 당신 위해서라도 부모님 도움 다 받으려고. 고마워요.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시니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뻐요. 저희 시댁이 잘 사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된 새엄마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집에 있었네? 와, 이게 너희 집이야? 으리으리하구나. 네 시댁 재산이 대체 얼마야? 왜 오셨어요? 얘는 엄마가 딸네 집에 오는데 왜 왔냐니? 뭐가 그렇게 쌀쌀해? 나 그동안 너 키워준 보상받으려고 왔어. 오서방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돈 많은 집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틀러붙을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잖아. 네 시댁에 말해서 나 옷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말해. 혼수로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시댁에서 왜 그런 걸 해줘요? 네가 말 못하면 내가 직접 사부인 만나서 얘기할까? 내가 못할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새엄마는 제가 결혼을 해서도 저를 괴롭혔고 시댁에서는 개의치 말라며 새엄마에게 옷가게를 하나 차려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돈이 필요하다며 계속 요구했고 남편이 보내주곤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계모는 더 의기양양해서 어디 가면 사위가 회계사라며 자랑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주는 돈으로 백화점 명품 쇼핑을 다니며 사치 부리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일찍 엄마를 떠나보내고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던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 사랑 듬뿍 주면서 키우고 싶었어요. 시부모님도 손주라면 끔찍이 아껴서 고맙다면서 제게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습니다. 얘야, 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민석이 잘 보필하고 손주만 잘 키워다오.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다 말하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변호사였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경수님, 제 여자친구 한번 만나주실래요? 그래요. 저도 좋죠. 이번 주 주말에 제가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 놓을게요. 주말 스카이라운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동생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진수 씨 여자친구 민혜주라고 합니다. 진수 씨가 형수님 얘기를 많이 해서요.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우리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이 어떤 분인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혜주가 형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죠. 제가 공부에 영 소질이 없는지 변호사 시험에 늦게 합격해서 나이가 좀 있어요. 동서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털털한 성격에 인성도 바르고 볼수록 마음이 갔습니다. 결혼해서는 동서랑 저는 많이 친해져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살가운 동서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육아로 힘든 저를 위로해주며 아이도 봐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친자매처럼 친하다 보니 속 얘기도 마음 편히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부모님께도 털어놓지 않았던 가정사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아빠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아빠가 안 계시면 새엄마가 날 많이 구박했어.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이고 아빠가 나 공부시키라고 준 돈도 중간에서 다 빼돌리고 난 밥도 안 줘서 굶은 적도 많았어. 근데 아빠 앞에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척 연기를 하니까 소름이 끼쳤지. 정말 끔찍하네요. 계모도 엄만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형님, 아버님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다면서요. 그럼 친자식인 형님한테 유산 많이 남겨주지 않았나요? 모르겠어. 새엄마가 나한테 준 건 아빠가 내게 2천만 원을 남기셨대. 아빠 돌아가시고 맨날 울면서 정신이 없어서 유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 알아볼 겨를이 없었어. 좀 이상하긴 해요. 그 새엄마가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사 그랬다 해도 신경 안 써. 그나마 아빠가 나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이 목걸이가 아빠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간직하려고.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고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를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후 변호사인 동서가 형님, 이거 저희 로펌에서 수임해야겠네요. 해서 동서를 찾아간 순간 새엄마 인생과 내 인생이 뒤바뀌는데 형님, 오셨어요? 저희 회사 처음 와보시죠? 오, 되게 넓고 좋네. 동서 여기서 보니까 더 근사해 보인다. 여기 로펌의 이름만 대도 쟁쟁한 변호사님들이 많아서 전 명함도 못 내밀어요. 참, 형님, 목걸이 가져오셨죠? 가져왔어. 근데 이거 평범한 열쇠 같은데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형님, 이 열쇠 은행대여 금고 열쇠예요. 은행대여 금고 열쇠라는 게 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유, 자산가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두겠어요?
은행에 개인 금고를 두고 돈이며 귀한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맡은 일이 재산 상속 분쟁이라 잘 알거든요. 형님, 지금 저와 같이 은행에 가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저는 동서를 따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익숙하게 직원에게 아빠 성함을 말하더니 직원이 금고 안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형님, 이제 열쇠로 금고문 여시면 돼요. 사돈어른이 형님과 따로 만나준 거라면 뭔가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네요. 열쇠로 금고문을 여니 문서 여러 장과 아빠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사돈어른이 평생을 버신 돈이 여기 있네요. 유언장에는 새엄마가 모르는 50억 원 정도의 엄청난 재산과 살던 집을 딸인 저한테 물려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문서는 재산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재산을 양도성 예금 증서로 저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아니, 아빠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으셨던 거지? 전혀 몰랐어. 형님, 어머님이 은행원이셨다면서요. 아마 그래서 더 재테크라든지 투자로 돈을 많이 모으셨을 거예요. 근데 새엄마가 그 재산을 노린다는 걸 아시고 형님한테만 알려주신 거죠. 나 이렇게 큰 돈 본 적도 없어서 좀 얼떨떨해. 그리고 새엄마랑 남동생이 알면 어떻게든 이 돈 뺏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어떻게든 이 돈 형님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희 로펌에 능력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수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유는 저희 쪽에 맡겨주세요. 그러면 좋지. 이 돈은 아빠가 평생 힘들게 모은 목숨줄과도 같은 소중한 거니까 이번엔 절대 새엄마한테 안 뺏겨.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50억이라고? 아니지, 그 많은 돈을 가족들에게 숨기신 거라고? 아버님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네. 계모랑 그 아들이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몰래 당신한테만 남겨줬을까? 섣불리 당신한테 얘기했다가 힘 약한 당신이 틀림없이 그 돈 뺏길 거라고 걱정하셨던 거지. 근데 아직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해서 그동안에 새엄마가 알게 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동서 일하는 로펌에서 좋은 변호사님 연결해 준다니까 믿어봐야죠. 집안에 변호사가 2명인데 뭐가 걱정이야? 다 잘 될 거야. 행여나 그 2사람 당신한테 전화해서 괴롭히면 나한테 당장 말해. 이제 혼자서 당하지 말고. 알았지? 네. 이제 제 편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우려했던 대로 제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새엄마와 남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50억이라니. 이 아빠 재산이 50억이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리고 유언장은 무슨 소리야? 수찬아, 너 그때 아빠 살아계실 때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 맞아. 아빠 재산이 5억이라면서 이걸로 엄마 잘 보살피면서 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겨우 이것밖에 없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돈이 적어서 미안하다고만 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혼자 그 돈 꿀꺽하려고 나랑 엄마 속인 거지? 무슨 소리야. 나도 이번에 알게 된 거야. 그럼 아빠 재산이 5억이라면서 나한테 2천만 원만 준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너 먹여주고 채워주고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야, 몇 억이 돈이니? 좀 쓰다 보니 없던데? 보석 사고 명품 옷 사입고 수찬이 외제차 사주고 그러면서 다 썼겠죠. 수찬이 이제 대학생인데 외제차가 뭐가 필요하다고. 야, 주서영, 너 이제 돈 생겼다고 간이 부었구나.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주 가관이야.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재혼해서
평생 아빠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아빠 사랑하기나 했어요? 전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처음 새엄마 봤을 때 날 애틋하게 쳐다보며 식당에서 먹을 거 챙겨줄 때 그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절 딸로 생각한 적 없었어요? 네 아빠 일찍 후레비 되어서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동네 소문이 자자한데 그럼 설마 내가 네 아빠 좋아서 결혼했겠니? 내가 그때 빚도 많았고 그거 다 아빠가 갚아주면서 딸 하나 있는데 딸만 잘 돌봐주면 딴 건 안 바란다고 하더라고. 호구 하나 잡았다 생각했지. 그리고 거의 해외 출장 다니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아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해줄 줄 알았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아빠가 새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힘든 거 말 안 하고 꾹 참으면서 살았는데 새엄마는 아빠를 그저 돈줄로만 생각했다니 저 참을 수가 없어요. 새엄마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까 능력 좋으면 뺏어보시죠. 이게 자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니까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고. 엄마, 돈 받으면 나 빌딩 하나 사줘야 돼. 나 평생 건물 사서 세 받아서 편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친구들한테 미리 자랑해놔야겠는걸? 누나, 이 소송에서 못 이겨. 새엄마와 남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매번 새엄마에게 당하고 살았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빠의 명예를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동서 로펌을 찾아서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재판 준비를 했어요. 계모와 남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는 증인이나 돈 쓴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형님, 잘 생각해보세요. 재판에는 증인이 출석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아빠랑 많이 친해서 잘 얘기해줄 것 같아. 새엄마와 남동생에 대해선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 아빠 땅도 새엄마가 그 부동산에 가서 아빠 몰래 판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결혼하고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 아빠 해외에 가 있는 동안 새엄마가 마음대로 아빠 재산에 손댄 거지. 그런 일들은 상대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되니까 우리 쪽 승소 확률이 더 높아요. 약점이 있지만 새엄마 쪽 변호인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어요. 여보,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힘들어. 아, 당신 힘들어서 어떡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아빠 돈 지켜낼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님이 우리 준범이 보느라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 무슨 소리? 두 분이 준범이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집에 가보면 온통 준범이 장난감에 신발, 옷까지. 아, 완전 신혼집 같다니까? 준범이 걱정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 시부모님, 도련님 동서까지 나서서 저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 그 돈 받으면 꼭 보답할게요. 어휴, 됐네요. 그건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물려준 마지막 선물이야.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알아서 써. 우리 집 식구들 절대 당신 돈에 손 안 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잊었어? 양심과 법률에 의거해서 사는 법조인 집안이잖아. 돈 앞에서는 청렴결백하게 살아오고 있다고. 몇 번의 재판을 거쳐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에 지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새엄마와 남동생에게 기운 내세요. 저 결혼할 때 2천만 원 주셨죠? 제가 현금으로 2천만 원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행복하게 사세요. 너, 나 놀리니? 이 돈으로 뭐 하라고?
누나, 우리 어릴 때 많이 친했잖아. 누나랑 축구도 하고 그거 기억나지? 나 사춘기 때라 누나한테 소리 좀 지른 건 있어도 나 누나 많이 좋아하고 친누나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나 성적 안 돼서 지방 전문대 가서 졸업하면 취직도 못하고 폐인처럼 살 텐데 그러면 누나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 누나 나 빌딩 하나만 사줘. 난 건 안 바랄게. 갑자기 남동생은 제 팔짱을 끼며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보려고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박수찬, 너무 늦었어. 누나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할 때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 네가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너 말대로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잖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 독한 거. 내가 너 잘 사나 두고 볼 거야. 그 이후에도 새엄마와 남동생이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돈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그 두 사람과는 가족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가족인 적 없는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서가 아니었으면 영영 아빠가 준 열쇠의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아이가 좀 크고 회계사 시험에 다시 도전해서 합격했습니다. 시댁이 이제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저의 새로운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